제2부 인생론. 내가 있다는 일에 관하여. 만일 내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없었다고 해도 태양은 여전히 그 궤도를 돌고 있을 것이며 다른 보름마다 둥근 지면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산새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있을 것이며 냇물은 오늘도 그 어디론가 흐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들끓고 있을 것이며 봄이 되면 양지 쪽 산모퉁이에 안진뱅이가 줄고 있을 것이 아닌가. 젊은이들은 꽃같이 사랑의 달고 쓴 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며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학자들은 참을 찾아 마음의 비탈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 아닌가. 만일 내가 없었더라면 누구도 나에게 뜻을 두는이 없었을 것이며 정을 붙인 사람조차 없을 것이니 그것은 아무도 가본 일이 없는 어떤 산골짜기에 모래알 한 알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물론 그렇다. 아무리 작더라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보다는 위대한 때문이다. 가장 젊은 나이로 천하의 통일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북극 밑에 앉아있는 파리 한 마리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며 무엇보다도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로부터 철학자들이 유와 무를 논해온 뜻을 좋게 짐작할 수가 있다.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없다는 것은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으며 더불어 말할 조건마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을 돌이켜보자. 있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귀중하다 해도 만일 내가 없었더라도 이 세계와 역사는 흘러가고 있을 것이며 인류와 우주는 별일 없이 그 존재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나 같은 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아니었는가. 내가 있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시대, 이 고장에 하나의 이름을 가진 내가 꼭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표준을 다른 데 두었을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이다. 내가 없었다고 해서 태양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바닷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만물은 저대로의 운행과 변천을 지속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생각을 나 자신에게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있으니 우주도 세계도 역사도 우리들이 사회적 현실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내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은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없어도 태양은 그 궤도를 돈다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태양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내 것은 아니며 나와 더불어 태양은 없는 것이다. 내가 없어도 대한민국은 아마 존속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있음으로 가정해보는 사실이지 내가 없는데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이와 같이 내가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나 이외의 다른데 표준을 두었을 때는 나는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로 집중시켜 본다면 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실이 된다. 유와 무의 차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위치에서 보아야 하며, 그때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내가 있으므로 세계가 있고, 내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말 정도로 내 존재는 귀중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원심점이 되고 이 세계는 원의 면적인 것 같아서 내 위치에 따라 세계는 변하게 마련이며, 원심점으로서의 내 존재가 사라지면 원으로서의 세계도 또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일단 내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으로 자취를 나타내게 되지만, 내가 존재해서 소멸된다면 이 세계와 우주는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와 같이 나는 하나의 점 같은 존재일지라도 이 광대한 우주와 동등한 1대1의 것이며, 그 무게를 저울대로 다룬다면 나와 세계는 꼭 같은 무게를 가지는 존재가 된다. 오히려 파스칼이 말대로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어도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 내가 우주보다도 더 중요하고 값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만일 내가 없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광활한 우주, 복잡한 세계, 인류와 역사, 사회와 문화, 그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생각의 대상으로 꺼낼 건덕지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없었더라면 모든 것은 무와 또 무, 암흑과 또 암흑이었을 뿐이다. 아니다. 무, 암흑이니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붙여준 이름일 뿐이지, 내가 없었다면 나와 더불어 모든 것은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며 빛의 근원이며 존재의 바탕이다. 나는 하나의 내 던져진 존재일지 모른다. 이유도 조건도 없는 하나의 우연의 산물일지 모른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던 한 우연의 결과일지 모른다. 저녁눈이 떠오를 무렵 날아드는 한 마리 나방이 같이 물구렁텅이에 아침에 생겼다가 낮에 없어지는 벌레같이 우연하고도 무의미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된 뒤에는 내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것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내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야말로 유아독전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랴.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출발이며 이로부터 세계와 우주는 그 자리와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주의 중심점이 나에게 있으며 세계의 모든 무게가 나라는 초점 위에 머물고 있다. 나의 존재는 이렇게 귀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전체 세계의 발단과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뚜렷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있다는 것도 내가 여기에 있다. 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점인 내가 있다. 옛날 아르키메데스는 움직이지 않는 점을 보여준다면 나는 거기에 서서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고 말했다지만 나야말로
아르키메데스의 점과 같이 모든 존재와 의미의 중심점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나라는 존재만큼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나를 나되게 한 제일 조건은 내 육체가 있다는 일이다. 내 머리, 가슴, 사지와 그 지체들이 있어서 나는 내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내 육체를 이 무한의 우주에 비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것인가? 나와 같은 인간들이 수십억이나 붙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콩알 한 알만큼 작은 것으로 상상해 보자.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중심에는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태양이 있다.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크리라는 것은 겨우 짐작이 갈지 모른다. 그러나 이 태양계가 천문학적 숫자가 아니고는 계산해낼 수 없는 시일을 가지고 그 어떤 공간을 또 움직이며 돌고 있다. 이러한 태양계에 비교될 만한 천체들은 이 우주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그렇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8바퀴나 돈다고 한다. 그 이상 빠른 것이 없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가지고 시간의 표준을 잡는다. 그런데 저 푸른 하늘 아득히 먼 곳에 있으리라고 추측되는 수많은 별들은 몇백만 광년이나 되었을 텐데 아직도 그 빛이 이 지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 않은가. 그러나 이렇게 무한의 크기를 가진 우주에 비하여 내 육체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인가. 그 육체를 붙들고 우리는 울고불고 야단이다. 이가 한 개 맞았다고 야단이며 발가락이 하나 부었다고 걱정을 하며 돌아다닌다. 코가 2cm만 높았더라면 미인이 되었겠는데 이마에 기미만 없었어도 좋았겠는데 마음을 써가며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이 육체가 육체대로 완전한 것도 아니다. 대뇌 속에는 피가 몇 방울만 괴어도 폐인이 되든가 죽어야 하며 혈관의 압력, 세포의 운동, 말초신경까지 제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백혈구가 많아 죽었다느니 어떤 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1000명의 의사의 지혜도 생명을 1분간도 더 연장시킬 수는 없었다고 떠들고 야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다. 아니, 나 자신인 것이다. 이렇게 있음으로 위대했던 나라는 존재가 없음 앞에서는 비참한 나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 둘째 번 조건은 내 생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일이다. 1900년 몇 월 며칠부터 1900년 몇 월 며칠까지라는 몇십 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있다는,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 세워주는 것이다. 나는 그 이전에도 없었으며 나는 그 이후에도 있을 수는 없다. 오직 그 주어진 기간 동안만이 나의 생존이며 나의 나됨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몇십 년이란 세월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1000년 자라는 나무의 수명에 비하여 내 60년이 얼마나 길다는 것이며 2만 년 변함이 없는 바위돌에 비하여 내 한평생이 어쨌다는 것인가? 평안북도 동룡굴에 가면 몇 센티미터가 자라는데 300만 년이 걸린다는 종이석이 감감한 천정에까지 몇 아름드리의 돌기둥으로 솟아있다. 100만 년, 1000만 년,
몇 억만 년의 시간에 비하여 60년이 무슨 뜻을 가진다는 것인가? 무한 앞에서 유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며 끝없는 옛날로부터 끝없는 앞날에까지 미치는 무한한 시간에 있어서 내 한평생이 무슨 뜻을 가진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 살면서도 누구는 장수했는데 어떤 사람은 요절했으니 불행하다고 말한다. 나는 너보다 2살이 더 위이며 저 사람은 그보다 5년이나 일찍 죽었다고 계산하면서 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제트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동해와 황해 바다를 한눈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비행사에게 내 모래성과 갑돌이의 모래탑을 비교할 때 누구의 것이 더 높으냐고 묻고 있는 유치한 아이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내 일생의 길이를 우주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조정하지 못한다. 100년의 계획을 꿈꾸면서 대문을 나섰던 젊은이가 시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해본 어린아이가 몇 도 몇 분이라는 신열 때문에 나를 보고 세상을 떠나려고 감감히 기다리다가 한 5분만 더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어려서 들은 일이 있다. 가장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단 5분의 여유를 마음대로 못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며 나 자신인 것이다. 역시 무 속에서 태어난 류이기 때문에 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마련인 것이 나의 존재인 모양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무슨 일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현실 위에서 각박스럽게 1분 1초의 시간을 쌓아가며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무엇인가? 혹은 내가 있다는 또 하나의 조건은 내 사색과 내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지도 모른다. 인간으로서의 내 존재는 내 의식과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예술과 학문과 사상은 그 결과로서 얻어진 내용들인 때문이다. 사고와 의식작용이 없는 육체라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며 인식이 불완전해도 나는 나의 존재성을 채울 수가 없다. 한 마리의 짐승이나 한 포기의 풀꽃과 다름이 없는 존재인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 내 존재가 존재구실을 하는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말을 한 것도 사고가 없는 자연에 비하여 사색하는 인간이 존귀하다는 뜻도 바로 여기에 성립되는 이야기다. 넓은 대양도 끝없는 창공도 모두가 내 사고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만 존재하며 그 뜻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 세계를 생각하는 동시에 나 자신까지도 반성, 의식, 자각하는 존재이다. 내가 나의 나됨을 묻고 대답하며 나의 과거와 운명을 더듬어 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의식작용을 지속시키고 있는 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나는 위대하면서도 절대인 것이다. 확실히 나를 생각할 수 없는 우주보다는 우주를 생각하고 있는 내가 더 존귀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의식과 사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조건 때문에 사색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며 아무것도 아닌 우연의 사실 때문에
생각은 중단된다. 모기 한 마리가 뺨을 쏘아붙였기 때문에 위대한 천재의 사고가 중단되며 파리 한 마리의 장난이 훌륭한 철학자의 사색을 흐려놓기도 한다. 대뇌증에 생기는 좁쌀 같은 물건이 우수한 시인을 정신병자로 만들기도 하며 내장에 자라는 암이 세계와 인류의 영도자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의식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나 우주에 비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마치 내 의식은 바다라는 무의식 위에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물거품 하나에 지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지혜를 합친다 해도 그 남겨주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바닷가 모래밭에 우물을 파놓고 이성 혹은 의식이라는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우물 속에 날라다 놓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장난 같은 것이 아닐까. 장년기의 지혜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도 그 우물 속에 바닷물을 퍼넣으리라고는 생각조차 않는다. 우리는 자신들의 의식이나 이성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것은 마치 무의식이라는 암흑을 밝히는 오직 하나의 빛과도 같은 존재인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귀한 내 의식이 무한의 암흑에 대하여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마치 백두산 모퉁이를 날고 있는 한 마리 반딧불이 그 산 전체를 밝혀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으며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러므로 영웅호걸이 간 뒤에 자취가 없는 것 같이 학자 예술가가 자취를 감춘 뒤에도 남는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역사를 100년, 1000년의 단위로서 계산해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10,000년, 10만 년의 단위가 된다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물며 지구와 인류의 종말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너무나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무한의 우주 속에 헐떡이는 육체, 끝없는 시간 위의 한순간을 차지하고 있는 내 생명, 끝없는 암흑을 상대로 곧 소멸되어 버릴 한 찰나의 가느다란 불티 같은 내 의식, 이것이 나인 것이다. 내가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내가 없어진다면, 그러나 있는 것은 없어지게 마련이며 처음이 있는 것은 마지막이 있게 되어 있다. 옛날에는 이 지구에도 파충류 전성시대가 있었다 한다. 그러던 것이 오늘은 인류의 전성기로 변한 것이다. 인류에게도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오게 마련이며 우리들이 튼튼히 믿고 있는 지구 자체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남의 일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지막도 올 것이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마련이며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고야 말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때가 온다면 만일 내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측근자들이 슬픔을 나누다가 잊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들 또한 없어지고 말면 그저 그뿐일 것이다. 손톱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프다고 야단하던 육체는 고스란히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며 1분이라도 연장시켜 보려고 애쓰던 시간은
무진장으로 남아있는데 내가 차지했던 순간 같은 시간은 자꾸만 멀고 먼 과거로 흘러가 종적조차 없어지고 말 것이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야단하며 사랑과 질투를 가지고 애태우던 자취는 완전히 찾아볼 길이 없어지고 만다. 가을 나뭇잎이 머물렀다가 날아가 버린 황야보다도 적적해지고 말 것이다. 무 속에서 유를 찾아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유 속에서 물을 불러도 반응이 있을 리 없다. 그것은 양이 아니고 질의 차이인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죽은 시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 없어짐의 때는 나에게도 오고야 만다. 유의 위치에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떠들어대도 알 길이 없는 전 인류의 용기와 지혜를 묶어 놓았는데도 저쪽을 추측조차 할 수 없는 무의 세계가 곧 찾아오게 마련이다.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돌아앉아도 안 볼 수 없는 사실임을 어찌하랴. 마치 두 손을 벌려 죽음과 무라는 공기를 저쪽으로 떠밀어 보지만 그 공기는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어이하랴. 이러한 무 앞에서 지금 곧 사라지려 하는 나라는 유를 붙들며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보다 더 서글픈, 그보다 더 애절한, 그보다 더 처참한 운명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무한 앞에서는 공포를 느낀다는 파스칼의 말도 인간의 본질은 절망이라는 키르케고르의 해설도 인간 그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며 부조리라는 까미의 표현도 좋게 짐작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운명적 존재로 던짐을 받은 것은 내 책임이나 내 자유로운 선택도 아니었다는 점을 첨가한다면 모든 생각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연장시키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시간이라는 뒤로 돌아설 수 없는 궤도를 걸어가고 있다. 무라는 낭떠러지가 앞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위안이 된다면 무지라는 짙은 안개가 바로 내 발끝까지 밀려와 있기 때문에 행여나를 거듭하면서 죽음과 무의 배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들 각자가 나 자신을 이러한 위치에 놓았을 때 무에서 무로 향하는 틈바구니의 유라는 순간임을 자각했을 때 무의 대공 속에 떠있는 한 마리 부유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에도 허무주의자들은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을 수 있을까? 그때에도 종교인들은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조소할 수 있을까?